자, 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과장님. 지난 연말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신입 직원이 기부금으로 잘못 입력했대요. 그래? 그렇다면 수정 전 결산서 상에는 네모되어 있겠군. 수정하도록 하세요.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기부금으로 잘못 처리됐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부터 보여주죠? 주된 영업활동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마진 먼저 보여주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수익 더하신 다음에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900번대로 처리해야 돼요. 기부금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영업 외 비용이 많이 잡아놨다는 것이잖아. 영업의 비용 많이 잡아놨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게 잡아놨다는 것이잖아. 적게 잡아놨으니까 영업이익은 늘어났겠죠. 그쵸? 네, 과대 계상됐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업이익 10만 원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고치세요 라고 하는 것이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당기순이익 금액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겠죠. 그렇죠? 2번 문제입니다. 사용 목적으로 부여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 3가지가 필요했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1번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무형자산이 되겠죠. 영업권,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었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아이디어를 던지는 단계는 다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건 아니겠네. 그리고 개발 단계가 있었죠.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데 3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발비라는 단어를 썼고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비용 처리하기로 했었죠. 2번은 비용입니다.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을 지출했다. 글쎄. 4번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글쎄. 요거는 뭐예요? 3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정보보조금을 수령하면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감가상각비, 가치, 감소분은 얼마인가? 정보보조금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취득했어요? 300만 원에 취득했네요. 기계장치 얼마? 네, 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될 거예요. 5년 동안 사용한대요. 5년 동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잔존가치 5년 뒤에 중고나라에 팔 수 없을 것 같대요.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얼마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 몇 등분? 5등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나와요? 6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첫 번째 연도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두 번째 연도도 60만 원만큼 해가지고 가치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정부 보조금이 없었을 때에는 6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대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죠. 300만 원에서 50만 원만큼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내 재산은 얼마? 25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250만 원. 2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보자. 네,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계산해 봅시다. 이 범위 안에서 250만 원 나누기 몇 등분 해주시면 돼요? 5등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0만 원만큼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연도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가치 감소. 두 번째 연도도 50만 원만큼 가치 감소 해가지고 5년 동안 가치가 감소가 될 것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는 60만 원.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사채 발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네, 사채는 기말 장부 금액의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평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할증이니까 증가된 거죠. 가산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되겠죠? 네, 그쵸. 2번이 틀렸죠.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으면 차감하는 형식이 맞겠죠. 그쵸. 2번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보기는 아니었습니다. 3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발행 차금
차금 상각액이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매년 증가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에요. 네, 사채의 액면 금액은 매년 일정하다. 맞죠? 매년마다 액면가액에 대해서 네, 이자율을 줘야 되겠죠.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상각액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12월 상품 거래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래요. 네, 총평균법에 의해서 평균법 그리고 매출총이 마진은 얼마인가? 마진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내보죠. 100개 곱하기 1000원 하시면 10만원이죠? 네, 10만원. 10만원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계산하시면 100개 곱하기 1200원 해주시면 12만원이 되겠네. 12만원. 이것도 100개 곱하기 1400원 해주시면 얼마? 14만원이 되겠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300개로 나눠주시면 총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총평균 단가 36만원이죠. 네, 36만원에 대해서 300개로 나눠주시면 총평균 단가가 얼마? 네, 1200원. 한 개당 가격이 얼마? 1200원이 될 것입니다. 단가 구했고요. 자, 마진을 구하라고 하네요. 마진은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일단 매출액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은 150개를 판매를 했군요. 4천원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150개짜리 팔렸죠? 네, 150개짜리 1200원. 평균 단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마진 얼마? 42만원이 나오겠네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1부입니다. 2022년도 10월 1일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판매한 거 있잖아요. 받아야 될 돈 10만원이 돼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잡아놨죠. 대손충당금 얼마? 2만원만큼 잡아놨잖아요. 예상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돈이 떼였대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먼저 없애주시고 생각지 못한 부분 얼마? 8만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어권의 양도, 권리의 양도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죠. 그쵸? 1번은 틀렸어요. 자, 그리고 2번은요,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멸실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물건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겠죠. 지체상금의 수령은,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지체상금이잖아요. 상금. 금전이죠. 네, 금전. 화폐 대용증권. 그리고 유가증권,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지 않겠죠. 지체상금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소득세 쪽에서 배워가지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쵸? 네, 소득세 쪽 보시면요. 기타 소득 쪽에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를 묻고 있어요. 네, 가치를 창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렇죠? 네, 현물 출자가 뭐였어요? 물건을 넘겨주고 주식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대가를 받았으니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불공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점,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래요. 매입세액 공제 되겠죠?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점, 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이건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점은요, 승용차인데 3,500cc네요. 1,000cc가 넘어갔군요. 그렇죠? 네, 관련된 매입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네, 불공제 사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지막 점,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이 있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하고 요거 더해 주시면 되겠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얼마? 네, 370만 원이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김회계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추가공제도 계산을 하래요. 합계액은 얼마인가? 일단 기본공제가 돼야지 추가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본공제 먼저 확인을 해보자. 기본공제 대상자. 자, 일단 본인은 나이 요건 안 따지고 소득금액 요건 안 따지죠? 네. 본인의 경우에는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죠. 한 명. 요거 놓치시는 분 굉장히 많으셔. 가족들이 있죠? 그렇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안 따지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져주죠? 네, 소득이 없네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녀의 경우에는요, 20세 이하이고요. 20세 이하 맞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이 없네요.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안 따지잖아요, 자체도. 그쵸?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해당이 되죠. 네, 60세 이상이고요. 근데 소득금액에서 걸렸네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갔죠.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부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겠고, 모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60세가 넘어갔고요. 네, 소득이 없네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죠.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몇 명? 1명, 2명, 3명, 4명, 4명이다. 4명에 대해서 얼마? 4명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얼마? 네, 150만 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150만 원. 4명에 대해서 150만 원 해주시니까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겠죠. 네, 기본공제, 네, 600만 원만큼 네,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추가공제 해볼게요. 추가공제는 뭐예요?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들 중에 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한부모 공제. 배우자 있습니까? 배우자 있습니까? 네, 배우자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탈락.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이 아니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녀자 공제도 탈락. 그리고 자녀를 봅시다. 자녀에서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고요. 네,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장애인 공제. 네, 장애인 공제는 많이 공제가 되겠죠.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부친은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없겠고요. 부친의 경우에는 경로 우대자 공제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경로 우대 공제 얼마? 네, 1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100만 원에 대해서, 네, 100만 원, 네,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기본 공제 금액은 얼마? 600만 원.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 300만 원. 해가지고 6, 7, 8, 9, 900만 원만큼 합계액 해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원천징수 의무자 누구죠? 네, 사장님이죠. 네,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 네, 사장님은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소득세법에 따라서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공적연금소득은요 국가에서 다 알고 있어요. 굳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4번이 틀렸네요. 일용근로자. 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뭐였어요? 분리과세였죠. 네,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네,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